네,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농장에서 나무들을 관리하는 루틴 중에 하나인데요. 일단은 앞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은 이 짝대기 하나 가지고 한 바퀴 돕니다. 어떻게 보면 나무를 하나하나씩 다 제 눈으로 관찰한다는 의미도 있고요. 첫 번째, 그러면서 병충해 피해나 이런 게 혹시나 예견되는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고, 그리고 또 요즘 또 장마철 전후에 거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. 거미들이 줄을 치면서 이렇게 끝부분을 잡아당겨서 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거미줄을 이렇게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고요. 그리고 요즘은 사실 별로 없긴 한데 보면은 애벌레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애벌레들이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이런 끝에 신초를 먹으려고 애벌레들이 꼬물짝꼬물짝거리는 게 보입니다. 사실은 그때는 애벌레들을 잡아서 직결 처분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끔씩 이렇게 세게 하다 보면은 옆에 모지게 튀어나온 신초 끝부분들이 이렇게 잘려나가기도 합니다. 이렇게 치어 올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기도 하고,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묘목 상태를 진단하기도 하고 혹은 거미줄을 제거하기도 하고, 그리고 벌레들을 보이는 거 있으면 바로 직결 처분하는 그런 용도도 됩니다만은, 이렇게 측면 가지 측지들을 자극해 가지고 측지 발화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단순히 긁어서는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죠. 가끔씩 이렇게 치면서 모진 부분이 끝부분이 탁탁 잘려 나갑니다. 이 나무 자체가 좀 단단한 거다 보니 그런 과정에서 측지든 주지든 간에 끝부분이 이렇게 잘려나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거기서 다시 측지들이 많이 발생하는 생태적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훑어내는 것 자체가 크게 해가 되지는 않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.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나무 농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. 너무 나무가 많게 되면 사실 이렇게 일일이 나무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예찰하고 진단하고 조치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죠, 사실은. 그래서 저는 그나마 작은 농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,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최대한 건실하고 아주 명품이 될 만한 그런 나무들만 키울 작정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도 좋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매주 한 번씩은 꼭 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 하면서 상태 봐서 충해가 예상되거나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게 있다라면은 바로 방제에 들어가게 되겠죠. 그래도 요즘 장마 바로 직구치고는 좀 양호한 편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자세히 보일란가 모르겠습니다. 요 끝부분이 약간 이렇게 당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신초 끝부분이 요거에 아마 애벌레 유충들이 신초 끝을 잘라 먹은 탓이 아닐까,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렇게 좀 한두 개면 뭐 무시할 수도 있는데 좀 발생한 내용이 좀 많다 싶거나 하게 되면은 바로 그날 이제 약통을 짊어지고 방제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제가 매주 하게 되는 명품 조경수 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 농장 작업 루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되면은 매주
모든 나무들이 저와 1대1 면담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의 방제, 이번 주에 방제 작업의 여부가 모든 게 이 작업 과정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장마질 때는 습이 차서 질퍽질퍽 하더만 장마 끝나자마자 물이 빠져서 거의 오히려 너무 건조하지 않나 싶은 정도로 바닥이 바싹바싹 말랐습니다. 덕택에 2주 전에 쳤던 제초 작업이 성공적으로 딱 마무리된 것 같으네요. 고래 잡초가 거의 없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하면 또 한 2, 3주 버틸 수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봐서 또 필요하다라면은 제초 작업을 들어가야 되겠죠. 네, 일주일간 하는 첫 번째 루틴 한 바퀴 삑 돌고 나면은 이 나뭇가지의 거미줄이 이 정도로 맺힙니다. 사실 이번 주는 조금 적은 편인데요. 보통 이거 2배는 정도 나오는데 지난주에 많이 긁어내서 그런지 이번 주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로 이렇게 거미줄이 모이기 때문에 거미줄을 안 칠래 안 칠 수 없습니다. 거미줄 이놈들이 나무 끝에서 꼭 제일 메인 주지 끝부분과 끝부분을 잡아서 당기면서 낚싯대처럼 휘게 만들더라고요. 그래서 할 수 없이 작업을 매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 덕택에 나무는 꼿꼿하게 하늘을 보면서 쫙쫙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저의 매주 나무들과의 1대1 면담 시간은 1차적으로는 이렇게 종료합니다. 이건 다시 긁어서 정리 싹 해 놓을 겁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하는 매 주간 작업 루틴은 이제 이렇게 밭 골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골 자체는 제가 제초제로 일단 다스리기 때문에 크게 잡초는 없고요. 골 아니고 두둑 위에 나무 심어진데 이런 부분에 풀이 나는 것들은 제 손으로 직접 이렇게 다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. 어차피 여기는 제초제를 칠 수가 없고 또 풀이 나게 되면은 나무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요. 직접 손으로 뽑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평소에 짝칠 때도 잘 안 보이던 이런 잡초들 그냥 뽑아서 멀칭 비닐에 저렇게 던져놓으면은 반나절이면 바싹 말라버립니다. 이렇게 한 바퀴 빙빙 돌면서 첫 번째 예찰할 때 못 봤던 부분이 있으면 예찰을 하게 되고, 아까 쳤던 거미줄 일부 남아있긴 하네, 보니까. 그리고 골이지만은 번식력이 강한 이런 새비름 같은 거,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띄는 거 있게 되면 번식력이 같거나, 번식력이 좋거나, 아니면은 뭐 나중에 씨를 뿌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런 잡초들은 제초하기 전에 고랑에 있는 것들도 제가 웬만큼은 다 본인대로 처분을 합니다. 제가 뭐 완전 프로 농사꾼은 아니더라도 수년간 이런 작업을 하면서 번식력이 어떻고 또 완전 뿌리채 뽑지 않고 중간 줄기만을 잘랐을 때 그 다음에 얘네들이 번식하는 습성 같은 거는 웬만한 잡초 단위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틈틈이 이렇게 보는 족족 다 제거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.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시간 잘 갑니다. 이런 바람이 같은 것도 어릴 때는 쉬운데 조금만 커서
덩굴처럼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죠. 그래 바람이 같은 것도 좀 가능하면 초기 진압을 하려고 하는 중이고요. 매주 이렇게 뽑아내는데도 은근히 잡초들이 많이 생겨납니다. 그래서 잡초 근성이라고 하겠죠. 아무튼 이렇게 한번 빅 돌고 나면은 그제서야 나무에 대한 이 기본 작업은 끝났구나 하고 마무리 짓게 될 수 있게 됐고요. 한 주라도 이 작업을 못하게 되면은 뭐 화장실 가서 뒤처리 덜 하고 나온 것처럼 찜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래서 매주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꼭 이 작업은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고, 지난 장마기에는 일부 못했던 적도 좀 있었는데요. 하여튼 최대한 매주 한 번 이상은 꼭 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이거는 지난주에 뽑아놓은 건데 얘네들이 워낙 생식력이 좋아서 살아있네요. 이게 뒤집어 놓으면 또 뿌리가 햇빛에 노출이 될 거니까 이렇게 가면은 또 반나절이면 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가장 신경 많이 쓰는 이 새비름이죠. 얘네들이 한번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조금만 한 일주만 더 지나면 얘네들이 씨가 맺힐 겁니다. 꽃이 피고. 그 전에 이렇게 캐서 뽑아서 뒤집어 놓게 되면은 말라버린대요.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얘네들은 건드리면 씨가 다 사방으로 튀기 때문에 가능하면 얘네들은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뽑아서 뒤집어 놓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. 그럼 햇빛이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요. 왔다 크다. 보니까 제가 어느 방송에 보니까 새비름으로 나물로 먹던데 나중에 그거나 좀 연구해 봐야겠습니다. 새비름 한번 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이 번지는지. 네, 이렇게 해서 매주 한 번 이상 하게 되는 주간 작업 루틴 두 번째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.